이 시각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두 후보지를 놓고 입지 선정 용역을 벌여온 프랑스의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 ADPI의 책임연구원의 책임자가 지금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방 교수님, 지금 모두 발표가 끝나지는 않았는데 결과로서는 경남 밀양, 부산 가덕도도 아니다라는 지금 결론을 좀 내린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좀 어떤 상황으로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좀 황당하다라는 게 첫 번째 좀 느낌이고요. 어떠한 평가 항목을 어떻게 평가를 했길래 저런 결론이 났는지 그거를 우리가 아직 보기 전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 일단은 둘 중에 하나를 적절한 사유를 붙여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오히려 더 지금 시점에서는 낫지 않을까. 지금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이미 그것은 한계가 있는 일이다. 그래서 신공항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미 국내적으로는 컨센서스를 이룬 일입니다. 그것마저 지금 뒤집어 놨으니까 이게 지금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고 첫 번째 느낌은 굉장히 답답하다. 그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일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도시행정 전문 교수님으로서 지금 결과는 어쨌든 최종 결과에 대해서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이제 과연 어떤 가중치나 어떤 항목의 평가점이 어떻게 됐는지는 결과는 안 됐는데 어쨌든 두 공항 모두 새로운 공항 입지로는 적절치 않다는 결론인데 2011년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도 뭐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 두 후보지 놓고 용역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새로 25곳을 선정해가지고 35개에서 25개, 8개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답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펼쳐왔던 그 논리하고 전혀 다른 그런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내용을 지금 듣지 못해서 뭐 정확한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공항을 놓고 평가한 것이 아니고 여러 30곳 이렇게 추려갔다라는 얘기는 그냥 누가 추천했다기보다는 그 용역사에서 자체적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그런 상황일까요? 글쎄요, 그 발주를 할 때 이제 백지 상태에서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는 사실은 그 두 후보지를 놓고 어디가 더 유리한지를 평가해달라는 그런 용역인 줄 알았는데 지금 발표를 보니까 사실상 백지 상태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방 교수님.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론은 어쨌든 용역사의 결론은 현재 김해공항을 넓히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니냐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은요? 글쎄, 저는 쉽게 수긍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김해공항이 현재 활주로가 2개 있고 민군 겸용공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더 확장한다라고 한다면 활주로를 지금 저쪽에서도 2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군용 활주로 하나 빼고 민용 활주로 2개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 사람들의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김해가 그렇게 활주로 한 번을 더 넣을 수 있을 만큼 부지가 있느냐? 그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부정적인 게 국내의 지금 입장인데 결국엔 이번 용역을 준 것이 조금 좀 저로서는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뭔가 이번엔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인데요. 왜냐하면 김해가 이미 포화 상태라 더 늦을 수가 없어요. 저희 나라로서는. 그렇다고 그러면요. 사실은 지금 2014년도에 이 공항을 지금 발주하게 된 거는 수요 예측 결과조차가 예측 조사가 잘못됐다, 전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덕도와 밀양에 대한 저 사람들의 총체적인 평가를 저희가 듣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그걸 들은 다음에 내부적으로 다시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이 용역을 주든가 다른 또 공정한 제3국 기관에 아니면 저희가 국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할지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 부분 사실 이제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공항 자체만의 문제보다는 사실 정치권의 문제로 상당히 비화가 됐지 않았습니까? 자, 김 기자님,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지금 파장이 될까요? 어떻게 지금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폭풍의 종말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뭐 두 분 말씀하고 비슷한 심정인데 한숨만 나오네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책 사업 아닙니까? 10조. 논자에 따라서는 13조 내지 14조가 들어가는 중요한 국책 사업인데
이게 갈등을 지역 갈등을 악화시키는 쪽으로만 지금 작용을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발표를 또 영어로 듣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2011년도에 국내에서 결론을 1차 내렸어요. 양쪽 다 경제성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다시 정치권에서 불을 2012년도에 질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엔 영어로 듣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나라꼴이 아니다. 저는 우선에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저는 이 가덕도하고 밀양 사이에 지금 우리는 여태까지 선택지가 2개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근데 저는 뭐 줄곧 4개의 선택지가 필요하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두 곳에다가 김해공항 확장, 예. 그다음에 아예 안 하는 방안. 잠시만요. 지금 화면에 지금 저희들이 실황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부산 상공회의소에 이제 모여 있는 부산 지역 그 신공항 유치 관련자들 관련 모임의 어떤 모습인 것 같은데 일체의 표정에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침체된 뭔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는 대구의 모습도 보여드렸는데 관계자가 눈물을 훔치면서 나가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강 교수님, 네. 이 부분이 강 국장님,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정치권의 어떤 이해, 정치권의 어떤 마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빚어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쪽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유치 작업을 벌였고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솔직히 더 뜨거운 국이 김이 나지 않는다는 말처럼 TK 지역도 이 문제가 만약에 가덕도로 갔으면 굉장히 크게 반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요 며칠 사이에 말이죠. 심상정 정의당 의원 그다음에 천영호 전 외교안보 수석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심상정 의원이 둘 다 필요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14조 원이면 무안이나 양양공항 같은 거를 3, 40개나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다음에 천영호 외교안보 수석도 전 외교안보 수석도 김해공항에 지금 2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이 수직으로 그 수평이고 이제 수직 쪽으로 활주로를 하나 더 건설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저는 그런 지적들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 사회 내에서 공론을 갖다 조금 더 전개를 하고 의견을 모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이 문제는 2011년도에 1차 결론이 났는데 2012년도에 정치권이 불을 질렀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렇게 결론이 나왔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갖다 어떻게 수습하고 앞으로 방향을 걸어갈 것인지 예. 이제는 이야기를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자,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죠. 정태옥 대구 북갑 20대 국회의원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 대구 지역 민심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태욱입니다. 네, 지금 용역사의 용역 결과 발표 주의 깊게 들으셨을 텐데 예.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특정 지역의 과도한 요구에 굴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지금 사실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이 곤란하다라는 것은 지난 2011년 용역이 2011년에 무산된 이후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가지고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는데 예. 그걸 다시 원점으로 돌렸다는 점에서 예. 정말 결과에 대해서 불수용을 떠나가지고 정말 예. 미봉책에 그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국가 백년 대계를 보고 했는 것보다는 예. 당장의 어려움을 그냥 비켜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도한 정치적 요구에 굴복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예. 그러면 순수하게 경제성만 따져봤다 그러면 됐을 것인데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밀양 지역 분위기는 어떨까요? 대구 밀양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TV만 보고 아직 예.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지만은 예. 어쨌든
이 영남권 4개 시도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망스러운 결과다. 근데 예. 사실 국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거든요. 지역 간 예. 영남권 지역 간 갈등이 너무 격화하면서 예. 자칫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느 쪽에도 수용 못하는 것 아니냐, 최악의 결과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이제 과도한 갈등 문제 때문에 아마 비켜가는 결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켜갔다 결론을. 예.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그렇다면 이제는 이 결과를 대구든 부산이든 어떻게 좀 바라보고 지켜보고 수용해야 될까요? 이제 이런 결론이 아주 아쉽지만은 예. 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 자체로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고 예. 그다음에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뭐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K2 비행장 문제가 사실은 현안이지 않습니까? 대구에서는. 예. 그렇게 되면 지금도 대구공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좀 결론이 났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계속 갈 수밖에 지금 없다. 아까 발표된 것만으로 보면은 예. K2에 대한 언급 자체는 없었습니다. 예.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여전히 일부에서는 지금 저희 대담 전문가들도 분석하기를 이러다가 또 용역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예단해서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예. 다시 한번 이 결과를 두고 예. 좀 더 냉정하게 향후 계획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냉정하게. 그럼 예. 일단은 결과를 지금 어느 쪽 결과를 떠나서 예. 이번 일로 인해서 사실 부산 지역 또 영남권 지역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매우 깊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치유해야 예. 될까요? 글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갈등의 골이 치유해야 된다. 예. 지금 지금 뭐 일단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고요. 그러면은 사실 뭐 거듭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수용이 될까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권이나 예. 행정 쪽에서는 뭐 당연히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입니다만은 예. 그러나 아마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그 결론에 대해서 승복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승복하기 쉽지 않겠다. 예. 그러면 좀 마무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10년간 끌어온 영남권, 동남권 신공항 이 문제 예.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논란은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결론을 났으니까 그 결론을 두고 예. 후속 조치를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표된 지 20분도 안 돼가지고 예. 어떻게 향후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또 성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역 주민들의 좀 민심, 여론을 좀 들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여론보다도 예. 이미 이제 김해공항 확장 쪽으로 결론 났으니까 예. 그거를 수용하는 거를 전제로 했을 때 예. 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정태국 새누리당 대구 북갑 의원 정태국 의원과 전화로 연결했는데요. 장 교수님, 지금 전화 연결 내용에서도 들었듯이 사실 굉장히 의외다. 좀 받아들이기 어쨌든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단 말이죠. 어떨까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이번 결과. 지역 주민들은 각각의 소망이 컸기 때문에 상당히 상실감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용역을 줘서 공식적인 발표를 한 이상 예. 이것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것이 잠재적으로 가라앉던 최초에 이것이 시작된 것이 1990년도에 인천국제공항을 용역할 때 부산 지역 공항을 타당성 조사했을 때 그때 당시에부터 시작된 문제가 예. 벌써 지금 27년째 지금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지역적인 수건인데 이것이
어떤 지역의 민원, 우리가 님비 현상, 원전 같은 경우는 원전이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은 극렬하게 반대하는데 이런 공항 같은 것은 또 서로 유치하겠다고 하는 이런 양면적인 것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다원주의 시대고 예. 자신들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그런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어떤 공동체적인 지역주의의 한 현상이고 여기에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번 공항도 마찬가지로 국책 사업이 정치화로 변질됐다. 이것이 배타적인 지역주의로 이제 갔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도 사실은 용역을 줬지만 용역을 준 것과 별개로 해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예. 한계에 부딪혔다고 봅니다. 한계에 부딪혔다.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장이 지자체직을 걸고 그리고 또 시위도 상당히 양쪽 지역에서 하고 이렇게 났을 때 정부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예. 그 결과와 오늘의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 용역조사 결과와 일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1990년대 이전으로 다시 예. 이 문제가 돌아갔다는 것은 정치권이 예. 정당이 어떤 혼란을 질서로서 전환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것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각 예. 정치 지도자들이 이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할 측면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봤을 아닌가. 때 결국은 정치권이 싸우면 이것은 피해는 주민한테 고스란히 돌아간다고 봅니다. 황자님, 근데요. 사실 지금 이게 10년 가까이 10년 이상 끌어온 문제인데 자 이제 용역 결과가 났으니 네. 다시 그냥 원위치 없던 거로 하자. 네. 이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군가 무엇인가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 뒷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야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발표만 들으면서 뭐 깊이 생각한 건 아니고 언뜻 생각이 난 거는 지금 이번에 대형 국책 사업을 통해서 갈등이 굉장히 악화됐단 말이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대형 국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되고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우선에 하나 들었고요. 이번에 부산이나 또 밀양 뭐 그쪽에서 굉장히 갈등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개발 이익에 대한 거거든요. 결국은 그 돈 오면은 공항 세우고 뭐 저 개발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앞으로는 그러한 개발 이익과 개발 부담을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예를 들면 그렇게 큰 이익이 가면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부담도 함께 지방 그 이익을 얻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마련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이런 논란들이 예. 불이 붙지 않지 않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좀 토목공화국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선진국이 되려면. 뭐만 하면은 그거 갖다 포크레인 갖다 대고 뭐 그러면 지방이 조금 돌아가고 맨날 그 되풀이만 계속 하게 되면 예. 어느 정도의 건설 사업이라든지 토목 사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토목공화국으로 있으면서 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토목공화국적 발상을 벗어야 우리가 된다. 전부 좀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경제부 김종수 차장 스튜디오로 좀 나와 주었는데요. 네. 지금 국토부의 그 ADPI 용역 결과 현재까지는 좀 종합을 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지금 전체적인 내용입니까? 사실 저도 지금 계속 설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 들어왔기 예. 때문에 세부적인 건 못 듣고 들어왔습니다만은 지금 요약 자료를 보면은요, 이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에서 김해 공항의 확장을 포함해서 또 가덕도 공항을 활주로를 하나일 경우, 두 개일 경우, 또 밀양 공항이 활주로가 한 개일 경우, 두 개일 경우를 비교해서 모두 4가지 시나리오로 점수를 평가한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4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요. 예. 전체적으로 공항 운영, 또 시장 상황, 접근성, 위험성, 환경 파괴, 건설 비용 다 이런 걸 고려해서 지었는데요. 지금 결과를 보면은 김해공항 확장이 4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압도적으로 점수가 높게 예. 나와 있습니다.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로요. 몇 점이 지금 나와 있는가요? 첫 번째 시나리오 4가지 시나리오에서 모두 800점이 넘는 점수가 나와 있는데요. 예. 나머지 공항들을 1개 활주로를 하든 2개 활주로를 하든 점수가 심지어 400점대에서 높아봐야 600점대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나오는 거는 사실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발주처에 어떤 의도를
받아서 해석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평가가 객관적이라면 사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지금까지 해왔던 예. 방안들이 오히려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오늘 가덕도나 밀양 둘 중에서 하나가 결정됐다 손치더라도 그게 최종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1,000억 원 이상의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반드시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데요. 예. 거기에서 다시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편익이 비용의 한 배가 넘는다는 명백한 사실이 나와야 실제로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적에 다시 정부는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이겠습니다만 나온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김해공항 확장이 역시 최적 대안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지금 김성수 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당초에는 2개의 입지를 놓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은 4개를 놓고 지금 평가한 결과가 됐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글쎄, 그거는 사실 저희가 의뢰했던 거와는 또 달리 예. 알려진 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ADPI가 좀 더 객관적으로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김해공항 확장권이 과연 우리나라의 앞으로 30년 후, 50년 후 내지는 100년 후를 바라보고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10년 내외의 수요를 보고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춘 것인지 그걸 생각해 봤을 적에는 이번에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 대안이라고 해서 그걸 수행한다 하더라도 활주로 한 번을 더 늘릴 것입니다 아마. 예. 그럼 또 한 10년 뒤에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또 불거지지 않을까? 예. 또 가덕도냐 밀양이냐 아니면 또 제3의 대안이냐라고 또 분명히 또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우리는 뒤로 미루는 일만 하는 정부가 계속해서 나와야 되느냐 아니면 뭔가 매듭을 지어주고 국민 모두를 끌어안아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정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지금 뭔가 좀 이번에는 좀 답을 내줘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었나. 제가 거듭 질문 드리는데요. 사실 2014년도에 예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실은 백지화했던 거를 다시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재점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측조사 자체가 과장된 거나 잘못됐던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나올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소위 이 시간대, 그러니까 예.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만한 긴 시간을 놓고서 이것을 예측을 했느냐 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예. 이거 지금 가령 우리가 국토 이용 계획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그런 것 없이 예. 그냥 현재 상태에서 아무런 어떤 우리가 새로운 혁신적인 규제 완화라든가 새로운 소위 4차 산업국가로 발전 도약하기 위한 영남권 내지는 남북권 종합 계획 같은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거 하나만 놓고서 이렇게 해놓고 이 결과를 받아들여라. 저는 김해공항 확장하는 결국은 이게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은 임시 방편은 돼도 예.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궁극적인 합니다. 해답은 아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현 정권 입장에서는 저는 개헌이라든가 마찬가지로 이 신공항 문제도 차기 정권은 이미 넘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박근혜 정권이 이거에 대해서 또 다른 뭐 과거 이명박 정권처럼 사과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예. 방금 저기도 뭐 발표를 했지만 법적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ADPI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평가를 할 때 정량 평가, 정성 평가가 있는데 정성 평가적인 문화적인 그런 특수성 그것도 이 평가에 사실은 분명히 집어넣었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것이 그러니까 국제 사업이 정치화되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어느 한쪽에서 또 와서 뭐 상경 시위하고 불복하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뭐 또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더 한 시간을 텀을 두고 예. 이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그리고 미래성 방향성 이런 것을 정치권에서 다시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예. 아니면 내년에 대선 때 차기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내는 그런 방식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10년 넘게 끌어온 영남권 신공항 건설 또다시 무산이 됐는데 정부 차원에서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을 해달라는 당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 차장, 사실 지금 결국은 김해공항 확장한 쪽으로 결론이 나 있는데 예. 용역 결과에서는 밀양, 네. 가덕도 어느 쪽에 좀 더 가점이 더 좀 배점이 들어간 것으로 좀
보이나요? 예, 제가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네 가지 시나리오 하에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모델은 5개입니다. 김해공항 확장안, 밀양에 공항을 했을 때 활주로가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가덕도가 활주로가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4가지 시나리오로 점수를 매겼는데요.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역시 김해공항이 800점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에 가덕도에 2개의 활주로를 지었을 때가 500점대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시나리오 A 같은 경우에도요. 김해공항 확장이 역시 820점대 가장 높은 점수가 있는 반면에 여기서도 가덕도에 2개의 활주로가 있는 경우가 점수가 가장 낮고요. 예. 전반적으로 가덕도에 대한 점수가 조금 그렇게 높지 못한 편인데요. 이 평가 결과에 대한 최종 총평의 자료를 보면은 가덕도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그리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위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좀 총평으로 써놨고요. 예. 밀양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내부 지역에 산지를 깎은 곳이다 보니까 항공 교통량 통제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점을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김해공항 확장에 대해서는 기존 설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또 그리고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장하기가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든다는 것, 이런 점들이 지금 환경 파괴가 적다는 점, 그런 점들이 뭐 제기되고 있네요. 사실 사전부터 계속 얘기됐던 문제죠. 가덕도의 경우에는 이제 해양을 매립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아무래도 많이 들 것이다. 또 섬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런 지적이었던 것 같고, 밀양 같은 경우에는 산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공 관리 안전성 문제 있었다.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는 예측이 됐는데, 어쨌든 뭐 이거를 뭐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밀양 쪽에 더 점수가 가 있는 듯한 뉘앙스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배점이나 채점 항목을 봤을 적에는 밀양이 좀 더 높은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항공 수요가 점점 더 대형화하고 또 항공기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우리가 비행 접시를 타기 전까지는 비행기는 활주로를 필요로 합니다. 항공기가 대형화하면 할수록 활주로의 길이가 더 길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통하는 경쟁력인 국제공항을 짓는다는 것이 이번 목표였기 때문에 기존의 고만고만한 지방공항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그런 공항을 저희가 지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매립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든다든가 이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저희 인천공항 매립 비용이 그때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 매립 비용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몇 배의 지금 수익을 뽑아내고 있죠. 그런 거 생각하면 매립 비용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저는 그 초점이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24시간 사용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국제공항으로서의 입지로서는 더 중요한 배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채점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인천공항도 사실은 야간 24시간 비행 활용이 높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공항에 근무하는 인원의 또 그 편의성을 봐서 그렇게 한 것이지 할 수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바다 위를 매립해서 지어놓으면 불시착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을 적에도 생존성이 훨씬 높고 또 확장성도 훨씬 더 좋고 그리고 24시간 사용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기준에서 봤을 적에는 가덕도에 짓고 만약에 다리가 부실하다면 그건 다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뭔가 좀 100마리 닭을 그런 닭 같은 공항을 질 것이 아니라 한 마리 봉황 같은 그런 공항을 짓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뭔가 좀 다른 관점에서 봤어야지 아주 어떻게 보면 불란서 사람들의 그 실용적인 관점에서 비용을 가장 적게 들이고 그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놓고 지금 결론을 내린 것 같아서 조금 좀 안타깝습니다. 아쉽다. 사실 지금 부산 지역 굉장히 기대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상실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부산 지역의 북구 강서갑이죠. 전재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재수입니다. 네, 지금 정부의 용역 결과 발표 들으셨을 텐데 네. 참 지금 부산 시민들 기대했던 것만큼 흡족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네. 2011년도에 신공항이 한번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신공항
그 입지가 선정이 돼야 된다 하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아주 강렬한 염원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염원이 완전히 묵살되고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대단히 충격적인 발표다. 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부산 시민들 또한 이 오늘 발표는 대단히 충격적인 발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충격적인 발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결론이 백지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난 가장 큰 배경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그 신공항 입지 선정 과정이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은 공개를 하고 예. 그다음에 평가가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그 입지 선정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예. 유일하게 가덕의 신공항이 가덕으로 입지 선정이 되는 것은 거의 결론이 나와 있는 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 김해공항 확장으로 됐는데 김해공항은 기본적으로 이게 안정성이 담보가 되지가 않고 예. 그다음에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공항의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확장을 한다 하더라도 소음공해와 24시간 가동 공항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로는 그야말로 이게 미봉책에 불과하다. 예. 우리 부산 시민들 우롱하는 거다 이거는. 우롱하는 것이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쳤으면 당연히 가덕이 되는 것인데. 예. 그런데 이 과정들이 공정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평가 항목이 공개가 되기를 했습니까? 그다음에 고정 장애물 항목이 독립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를 했습니까? 예. 민간 항공 기구라든지 미국 연방항공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 기준에도 따르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느닷없이 입지 선정 단계에서 항공학적 검토라는 예. 전혀 이게 맞지 않는 이런 평가를 해가지고 이 무산을 시켰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파리공항 공항 엔지니어링 ADPI의 결과 내용을 떠나서 과정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부산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명이 수차례에 걸쳐서 기자회견을 해서 밝혔지 않습니까? 입지 선정을 투명하게 하고 평가 항목을 공개하라. 예. 그리고 왜 고정 장애물이 왜 국제 민간 항공 기구에서도 국제 기준에 따라서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하도록 국토부에서 과업 지시서로 내렸는데 예. 그 과업 지시서대로 지금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과정도 그렇고 이 모든 절차들이 계속해서 깜깜이 용역으로 진행이 됐던 거 아닙니까? 일단 결론은 이렇게 났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들은 부산 시민들이 가덕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대와 염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2011년도에 한번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네. 양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예. 부산 시민들이 이렇게 요구한다 그래서 부산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2의 관문공항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덕 신공항이 반드시 재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네, 지금 전재수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강호인 국토부 장관의 추가 설명이 현장에 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항공 안전, 경제성, 접근성, 환경 등 공항 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에 제시된 김해 신공항 건설 방안은 기존 김해공항을 단순히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 활주로와 터미널 등 공항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함께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장래 영남권 항공 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영남권 전역에서 김해공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해공항이 영남권 거점 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영남권 지자체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온 신공항 입지 결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절차를 관리하여 왔습니다. 먼저 지난해 1월 영남 지역 5개 지자체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입지 평가에 관한 모든 사항은 외국 전문기관에 일임하고
그 결과를 수용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용역 수행 기간도 국제 입찰을 통해 공항 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ADPI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용역 진행 과정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착수 보고와 중간 보고를 받고 일부 이견에 대해서는 8차례 국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조율하는 등 지자체와 최대한 소통하며 용역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ADPI도 이카오 등 국제 기준과 사례는 물론이고 OECD의 자문과 5개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3차례 개최하는 등 국내외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이번 입지 평가 결과는 공항 건설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와 명성을 가진 ADPI가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오직 전문성에 기초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내린 최적의 결론입니다. 영남 지역 주민 여러분, 그간 신공항 유치 경쟁 과정에서 일부 갈등과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5개 지자체가 합의한 방식에 따라 입지 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용역 진행 과정에서 보여준 성숙한 민주의식과 합의 정신을 발표 이후에도 끝까지 존중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이번 평가 결과를 수용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김해공항이 영남권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 공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영남 지역 항공 수요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이번 발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중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김해 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영남 지역 거점 공항으로서 지역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와 철도 등 연계 교통망도 충분히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신속한 행정 절차와 안정적인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정부를 신뢰하면서 오늘의 발표를 기다려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해공항이 영남권의 공동 번영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영남 지역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정부 세종청사에서 지금 실황으로 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입지 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좀 들었는데요. 방 교수님,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보강 차원이 아니라 대폭적인 확충을 하겠다. 그래서 기능을 충분히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국에는 이게 논란이 뜨거워져서 가덕도냐 밀양이냐를 놓고서 어느 한쪽을 잡았다가는 좀 뭔가 좀 크게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두 사람이 다 그저 입을 떡 벌리고서 답하기 어려운 김해 쪽을 잡고 그걸 확장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김해공항 확장이 최적 대안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김해공항 활주로 2번이었을 적에 그거 3번 늘리는 게 어렵다고 해서 넘어왔는데 그럼 여태까지 저희가 한 것은 다 그러면은 거기에 소위 국민적인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가덕도냐 밀양이라는 넘어온 그 과정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때 하지 지금 합니까? 6년, 7년 지난 다음에 왜 지금 합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김 차장, 지금 사실 이게 10년 넘게 지역에서 끌어온 또 국가적인 이슈인데 그동안 과연 어떤 일이 좀 있었는지 짧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사실 뭐 아까 오전에부터 계속 이야기가 된 겁니다만 뭐 지금까지 과정이 뭐 길게는 20여 년이지만 구체적인 국가적 아젠다로 등장한 거는 제 기억으로 2003년 1월입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기업인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건의를 받고 거기에서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정부가 계속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거를 하다가 거의 임기 말이 다 된 2006년 12월쯤에 추진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 이명박 정부가 그 공약을 내걸고 그걸 이어받아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예, 2011년에 결국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만 그때 결론이 좀 특이한 것이 100점 만점에 50점도 못 되는 절대 미달 점수였는데 밀양이 39.9점, 네. 가덕도가 38.3점이 나왔죠. 예, 그렇죠. 그 비용 편익 분석에서도 가덕도보다는 밀양 점수가 좀 더 좋았습니다. 뭐 그때도 뭐 지금 같은 상황이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가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하면서 2011년 3월에 중단이 됐죠. 다시 이게 살아난 건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면서 시작된 건데 그때는 뭐 김해공항의 확장안이라는 거는 뭐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모두들 이해를 했습니다. 신공항이라고 이해를 했죠. 네, 신공항에 대해서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지금 강호인 장관이 김해공항 확장안이 기존 공항을 보강하는 수준을 넘어서 활주로도 더 짓고 터미널도 새로 짓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은 김해공항 그냥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군용공항하고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렇게 획기적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이 군용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래가지고 얼마나 좀 넓힐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럽긴 하네요. 옥자님, 사실 이제 과연 결론을 이렇게 났는데 과연 이제 이 갈등, 이 혼란을 좀 이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가 이제 관건 아니겠습니까? 지역은 지역대로 상처가 받고 또 허탈감이 있을 텐데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지금 이제 강호인 장관이 나와서 쭉 정부 입장을 갖다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너무 뭐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동안 이 논란, 혼란, 갈등을 방치한 데 대한 정부의 책임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통절한 반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뭔가를 하려면 그 사이에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좀 통절하게 반성을 하는 그런 자세를 국민들한테 좀 표방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이제 지금 발표를 했으니까 김해공항 확장이 들어가겠지만 양쪽 지역의 그 주민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았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설득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다만 요번에 그 돈이 10조 원이 넘는 돈이 전 국민이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돈 받는 사람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난리를 친 거란 말이죠. 그 난리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동안 정부는 뭐 침묵이 금이다 그래가지고 전혀 말을 안 하고 방치해오다시피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그 양쪽 지역 주민들을 갖다 대상으로 해서 설득하고 위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실무 책임자 입장에서 오늘 객관적인 팩트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거에 대한 어떤 진솔한 말씀은 대통령이 하리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멘트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아젠다가 정치화돼서 군과 군 대결이라면 작은 소지역주의라면 이것이 대통령의 결단력으로 이것이 될 텐데 이것은 영호남 갈등보다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PK와 TK 문제로 이게 상당히 이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어느 날. 이 커졌기 때문에 이것 또한 정치인들이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정치권에는 어떤 여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사실은 그동안은 이것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내면 영남권이 좀 쪼개지는 것 아니냐, 갈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권투 복싱에서 저는 무승부라고 보고 이 판정은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로섬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가 얻은 것도 없을 것이고 김문수 대표가 잃을 것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외부에서 프랑스의 물론 용역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평가는 뭐 각자 틀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보다도 일단은 외부 용역준 기관이 현지 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대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안을 내놓고 돈 주고 한 그런 뭐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다음은 정치권, 다음 정권이 이것을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확장 결과를 보고 10년 뒤에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때 가서 할 일이지 지금 정권에서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불가할 시간도 없을 것이고 이것이 이미 결정된 이상 다음 국면으로 바로 이슈가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문제가
영남권 유권자들을 갈라놓는 촉매제가 될 거다라는 네. 우려가 많지 네. 않습니까?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뭐 깊게 났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딱 없었던 일처럼 아물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쉽게 수습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한 가지 그냥 정치권, 우리 장 교수님이 이제 정치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한다고 하면은 이번 갈등 증폭의 중심에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앞장을 섰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불에 부채질을 한 만큼 이제는 소방수 역할을 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이 역할을 하고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뭐 죄송하다고 사죄할 일 있으면 사죄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 이 지금 김해공항 확장 안으로 간 데 대해서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해야 될 책임이 이제는 생겼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만큼 했던 만큼 지금까지 애양심을 발휘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애양심에다 애국심까지 발휘를 해서 이 사태를 갖다가 가라앉히는데 앞장서서 노력을 해줄 것을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 교수님,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예. 정치적으로는 수습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네. 정말 실무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기술적으로나 앞으로 미래적으로 어떻게 좀 이걸 수습을 해 나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신의 한 수를 둔 건데 김해공항을 확장함으로써 이제 가덕도와 밀양으로 해서 PK와 TK가 갈라지는 것은 일단 봉합에 성공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가령 이제 김해공항을 잘 또 확장 계획을 세워서 해서 영남권 전체 수요를 뭐 포괄하는 그런 신공항을 세우겠다. 그럼 또 그걸로 해서 그거는 흘러가겠지만 예. 결국 이렇게 갈등이 첨예하게 된 그 배경에는 제가 어느 그 피켓을 든 그 안악내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공항을 서로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데모를 할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도 묻고 살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즉 PK건 TK건 지금 다 어렵다는 게 그래서 뭔가 10조라는 돈이 내 지방으로 오기에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차 관건이었기에 저렇게 피튀기게 어떻게 보면은 지역 갈등을 일으켰는데 예. 사실은 돈 10조가 아니라 100조도 나오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정부가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앞으로 4차 산업에 있어서는 영호남을 다 아울러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영호남 화합의 가장 적임자라는 말을 누군가가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정부가 영호남 전체를 아울러서 4차 산업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모든 혜택을 일단 영호남을 중심으로 니네를 한 벨트로 만들어서 가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규제를 다 없애서 예. 여기서 4차 산업을 일으키게 만들겠다. 수도권에 그 사이에 밀려서 얼마나 애달고 힘들었느냐.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내 집권 기간 동안에 그거 하나는 내가 선물 주고 가겠다 해도 될 정도의 지금 시간도 있고 아직 그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도 있고 야도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시느냐가 앞으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경우에 이제는 이번 김해공항이 정말 제대로 확장이 되면 네. 뭐 가덕도냐 아니면 새로운 뭐 신공항 입지가 필요하냐 이런 논란을 좀 해소할 수 있을까요? 전문적으로 봤을 때는. 예, 제가 봤을 적에는 김해 공항이 어쨌든 바닷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깎아야 될 일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그 부지를 넓혀서 하느냐는 뭐 그 신공항으로 해서 크게 확장하겠다고 하니까 한번 믿고 한번 그거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지금 2번짜리 활주로를 3,800m 이상의 한 4번이나 뭐 이렇게 만들 정도로 충분히 그거를 활용한다면 사실 바다를 왜 메웁니까? 그리고 산을 왜 깎습니까? 멀쩡한 지금 땅이 있는데요. 그걸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항의 문제가 아니라 낙후된 경제 그리고 예. 힘든 지금 지역 살림 그거를 생각해서 그거 전체에 뭔가 활기를 불어넣을 그럴 정부의 지금은 촉매가 필요하고 정책을 풀어나가는 그런 정치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부에서는 군 라인을 조금 뭐 진주 다른 공항으로 좀 옮기는 방안이도 얘기 나오던데 가능한 건가요? 그건 군과 협의해야 될 문제이지 그건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이제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군 공항 부분은 그럼 따로 떼어서 예. 근처 어디론가 옮기고 그걸 순수한 민간으로 해서 왜냐하면 국제공항으로 이거는 확장해야 되는 것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닭이 아닙니다. 공항을 우리가 한 마리 그려야 되는데 제대로 된 공항 그리려면
정말 아주 멀쩡한 그런 민간 전용의 24시간 활용 가능한 공항을 지었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런 말씀이고. 자, 이제 김 차장, 이 부분이 이제 결론이 났는데 앞으로의 진행은 좀 어떻게 이게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해공항 확장 사업도 그 자체로는 거액의 공공자금이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거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면 예. 내년 정도의 기본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 만약에 가덕도나 밀양이 결정됐더라면 그 일정이 실제로 한 2020년 정도나 가야 착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예. 이렇게도 현재 같은 방안이 된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당겨질 수 앞당겨서 시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그 군용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다시 보니까 여기에 파리공항공단의 용역 결과에는 이 군용 자산 설비를 갖다가 특별히 부시지 않고도 확장을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지금 또 나와 있군요. 그렇다 그러면 추가로 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예. 이야기인데 예. 결국에는 이제 거듭 저희들이 이제 궁금한 부분들은 예. 과연 이 부분들을 과연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지금 치열했거든요. 또 10년 이상 넘게 끌어온 지역의 현안이자 현안이었는데 동자님 이 부분들 뭐 수용을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과연 수용이 가능할까요? 쉬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 10조라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그 돈이 오고 또 주변 개발 이익이 눈앞에 저 목장처럼 환하게 그려졌다가 없어진 건데 예.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아까 방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이 전국적으로 GNP 저 1인당 GDP 보면은 부산하고 대구가 16위, 15위 그렇습니다. 예. 거기가 옛날에는 발전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빠져나가고 뭐하고 그래서 굉장히 낙후돼 있고 아주 어둡습니다 도시가. 그만큼 거기 주민들의 그 경제 활성화 대한 욕구. 그 희망이 굉장히 간절한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그 신속하게 또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해야 되겠죠. 주민들 보고 무조건 되고 참으라고만 한다고 그래서 참아지는 거는 아니겠죠. 하지만 예. 그 여하튼 요번에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거기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각별히 다시 앞장서서 주민들하고 네. 대화를 하고 가라앉히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국민들은 사실 현명하죠. 정치권에서 이것을 부추기거나 이끌지 않으면 갈등에 휘말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년 대선의 제1호 공약이 저는 야당 더민주 같은 경우는 영남권 신공항 재건설 네. 이것을 내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새누리당에서 이 공약에 대해서 반박을, 어떤 반박이라든가 대응 논리로. 대응 논리를 할 것인가가 저는 이제 벌써부터 저는 이제 좀 관심이 갑니다. 여야 반응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사실 이 부분은 결국은 이제 내년 대선까지도 이슈화할 가능성 공산이 커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특히 더민주당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유혹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TK, PK가 갈등을 함으로써 제3 더민주가 부산 지역 PK에서 문재인 사실 정치적인 고향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탈표를 상당히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을 할 텐데 이것이 길게 가면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더민주에 대해서 반감이 또 갈 수가 있고 충청권에서 반감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더민주의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표로 결정이 됐을 때 문재인 대표는 PK를 위한 정치만 하느냐 이런 또 다른 어떤 지역주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 더민주 입장에서도 지금 더민주는 아직 정치적인 논평이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것에 대해서 지역민 그리고 국민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지 국책 사업을 가지고 내년 대선을 연구해서 국민들 그리고 자기들을 지지할 수 있는 우군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정리학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면 내년 대선 국면 막판에 가서 상당히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이번 사실 이번 김해공항 확장 쪽으로 결론은 났지만 여권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유, 그럼요. 예.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 마음이 쉽게 이렇게 없던 것처럼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꼬리를 갖다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권은 당연히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게 하고 꼭 공항으로서뿐만 아니라 이 분열을 조장하는 획책하는 그런 정치적 발언들이 나오면 쉽게 또 마음이 거기에 이제 불이 붙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 나리타 공항 하나 잘못 만들면서 나리타 사태를 맞아서 굉장히 고생했었습니다. 제가 일본 특파원 할 때 보면 90년대 중반까지도 그 문제를 끌다가 60년대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90년대까지 끌다가 겨우 정부가 그 주민들한테 백배 사죄하고 활주로를 늘렸습니다만은 지금 나리타 공항보다는 하네다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간사이 공항도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었지만 지금도 그 기술적 문제, 뭐 가라앉는다든지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간사이 공항도 예전에 막 우길승천할 것처럼 예. 인기가 많았었지만 지금은 푹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형 공항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전망을 하기도 어렵지만 전망을 한다고 해서 또 꼭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이나 걸쳐서 이렇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결론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남 주민들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결론이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전 국민 입장에서는 사필 규정에 가까운 결론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장 교수님께서 내년 대선 때 이제 더민주가 이걸 내걸 유혹을 많이 느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다시 내걸고 가덕도든 어디다 뭘 만들겠다, 신공항을 만들겠다고 주장을 하는 순간 그게 얼마나 지역 감정에 의존해서 정치를 하는지를 갖다 그대로 보여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파퓰리즘이라든지 지역주의라는 역풍을 갖다 거세게 맞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더민주도 이 문제를 갖다 쉽게 건드릴 수는 없겠다. 오히려 그러면 여권에 대한 공격 소재는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동안 혼란을 갖다가 방치했다든지 그런 걸로 공격 재료는 될지 모르지만 더민주가 이 문제를 갖고 재미를 보겠다는 생각을 하리라고는 전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일정 부분 지역 감정이라고 할까요? 지역 어떤 갈등의 한 축으로 거기 그 국회의원들 머리띠 두르고 앞장서 가지고 여야 국회의원 같이 플래카드 들고 행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죠. 그런 정치권이 그래서 다 함께 책임이 공동 책임의 부분이 있다. 10년 넘게 끌어온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건설 또다시 사실상 무산이 되며 김해 공항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김 차장, 사실 이제 김해 공항 확장이 결정이 됐는데 과연 이제 그럼에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 또 전에 신공항 건설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효과가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신공항 건설에 비해서는 그 기본적으로 각 사업 지자체들이 한 5조에서 5조대 정도 되는 사업 계획안을 활주로 하나를 짓는 기준으로 제출한 게 있고요. 확장한다면 10조까지 저 사업 규모가 확장될 텐데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당정이 만나가지고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핵심이 일자리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체 경기도 안 좋습니다만 이 공항을 지어야 되는 영남권, 특히 울산이나 경남 쪽에 조선 산업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한 건데 그래서 사실 신공항이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되면 2020년이 아니라 조기 착공을 해서 그 지역에 상당한 경제 문제를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무산이 됐고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는데 지금 아까 강호인 장관의 이야기를 한 거를 보면은 단순히 보강하는 게 아니라 활주로나 터미널 같은 걸 대폭 신설하겠다라면은 뭐 가덕도나 밀양에 새 공항을 짓는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한 정도의 대규모 공공 투자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뭐 밀양보다는 안 좋을지 몰라도 접근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영남 지역 주요 도시들하고 연결하는 연결망을 확충한 게 있을 거거든요. 이왕이면 이 사업이 됐으면 최대한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집행한다면 지금 특히 조선이라든가 철강 분야가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고 그게 단기간에 끝날 걸로 예상되지 않는 그 영남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왕 결정된 만큼 서둘러 사업을 집행해서 효과를 좀 거두자라는 얘기인데 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서 좀 더 하나도 감추는 것 없이 그냥 다 공개를 하고 그리고 이 결과는 어떻게 보면 제3자에 의한 결정이니 객관적인 결정이라고 하고 우리 받아들이자. 또한 우리가 현재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 그런 조기 집행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의 지금의 문제점은 구조의 개혁에 있지 지금 이대로 지금 앉아서 통화를 더 공급하느냐 아니면 정부의 재정을 더 늘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미 세계 경제가 지금 흐름이 바뀌고 있고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소외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외에서 벗어나서 빨리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게끔 특히 남북권, 영남이나 호남을 아우르는 그러한 뭔가 좀 정부의 좀 구체적인 계획안이 따라 나오고 그에 따른 예. 구조 개혁 그리고 규제 완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10년 넘게 끌어온 이 과정 지금 결론이 이렇게 났는데 또 앞으로 모든 어떻게 진행될 과정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용역 과정 또 어떤 그 갈등 또 예. 정부의 그 결정 과정 이런 네. 부분에서 좀 어떤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 용역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짚어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다들 지금 하는 얘기가 이것이 미봉책에 불과하다 내지는 이것저것을 고려한 중립적 결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그냥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또 이 지금 요 공항 건설에 대한 전문성만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 그것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국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고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예.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경제가 이 지금 모든 PK, TK를 비롯한 모든 갈등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이렇게 가겠다. 그리고 정치권과 이렇게 힘을 합치겠다. 그게 지금 국민들한테 가장 절실한 지금 예.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절실한 메시지다. 사실 장 교수님, 네. 우리가 이 참 많은 갈등 이거 말고도 사회에 참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좀 근데 갈등을 풀어가는 데 좀 미숙한 것, 미흡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자꾸 지울 수가 없는데 이번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갈등 문제 우리가 배울 점이 뭡니까 여기서? 이미 우리 정치가 미국식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와 안보, 복지는 여야가 서로 아젠다가 같다고 봅니다. 이미 같아졌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화당 민주당이 틀린 것이 뭐 낙태라든가 총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성 소수자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틀리지 나머지는 같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미국 정치를 우리랑 약간의 틀린 것이 지역 패권 정치, 지역구도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건 지금 TK, PK 갈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분단과 지역주의 갈등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 경제적으로는 OECD에 가입했지만 정신적인 선진국으로 되기는 아직 멀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누가 뜯어 고쳐야 되냐. 결국은 우리 국민들 목 아닙니까? 정치권이 여기에서 편승해서 하지만 그들도 임기 5년 동안만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낙선하면 여기에서 또 빠져나가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역시 이런 어떤 주인,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고 유권자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서 정치권이 설령 자신들의 어떤 정략적인 이익을 위해서 나가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적인 어떤 아젠다로 보고 우리 미래의 자식 세대를 우리가 국민들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고 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번 결정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는데 서병수 부산시장 역시나 미봉책에 그친 것이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강 국장님, 자 지금 서병수 부산시장 사실 이번 유치 경쟁에 굉장히 한복판에서 예. 뭐 사실상 집까지 걸면서 했다는 말씀이죠. 뭐 불복을 공공연히 이야기를 했었죠. 네. 했는데 예. 근데 아마 오늘 결정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서병수 시장 본인이 가슴을 쓸어내렸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병수 시장이 이번에 이제 이 공항이 밀양으로 가면 부산시장 사퇴하겠다고 공언을 해놨죠. 예, 배수의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정말 그만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전개가 될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오세훈 시장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 저렇게 되면은 야당이 먹겠다 부산시장직을 그렇게 예상들을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보십시오, 그 서병수 시장은 친박입니다. 친박 말하자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에 친박 시장이 있는 건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데 왜 야당으로 넘어가면 내년 대선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서병수 시장 본인도 그리고 아마
지금 새누리당의 대선 주자들도 네.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근데 겁니다. 사실 서병수 부산시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네. 과연 이제 뒤에 부산 시민들의 여론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이번 결정에 대해서 네. 지금 미봉책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뭐 앞에 밑자 빼고 봉합이 된 걸로 본인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네, 이제 봉합 네, 국면으로 네. 하는 것 아니냐. 네, 이제 좀 뭐 약한 실로 그냥 대충 꼬매놓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 살이 돋아가지고 그 봉합이 되고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뭐 정치인이죠. 해운대구청장하고 지난 뭐 국회의원 하면서 지난 대선 때 중앙선대위 본부장을 해서 당을 지키지 않은 사무총장 하면서 친박의 핵심이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 부산 시민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부산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저 정도의 어떤 각오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신의 예. 직을 걸 정도로 저런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정치화되고 정치로 보일 그런 것도 이제 시선적인 것도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 지역 주민 PK, TK 갈등으로 이렇게 계속 한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쪽에서도 또 대구시장부터 해서 다 또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새누리당이 야당이 복지를 강조하면 새누리당도 복지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이쪽에서 안보를 하면 이쪽에서도 안보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정치에 예. 표를 먹고 사는 어떤 정치인들의 숙명인데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촉발시키는 것이 사실은 서병수 시장이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대구 TK에서 자치단체장이라든가 정치인들이 들고 나와서 결국은 이것이 무승부로 결자 해지로 가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이십니다. 결과를 낸 김 것 차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취재 네. 일선에서 이번 취재를 보면서 전체적인 느꼈던 부분 앞으로 좀 어떻게 나갈 거라고 좀 보십니까? 뭐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형 국책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할 때마다 뭐 지역 간의 님비 내지는 핀비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는 좋은 걸 가져가겠다고 싸우는 거지만 앞으로 한 10년 내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같은 더 큰 이슈들도 있거든요. 과연 그때그때 여론에 휘둘리는 시스템을 계속 둬야 할 것인가? 뭐 유치 운동 정도야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네. 막 갈등을 유발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을 그런 제도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 더 덧붙인다면 다음에 만약에 이와 유사한 그러한 또 국책 사업, 큰 돈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이 이제 또 지역 간의 갈등 소지로 떠오르게 된다면 그때는 정부가 좀 현명하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전 폐기물, 고준위 폐기물과 같이 매치를 시켜서 하나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과 하나는 받아들여서 바로 지역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묶어서 둘 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예.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좀 다른 그 지역민이 아닌 다른 국민들이 봤을 적에도 이건 좀 타당하다, 예.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말 그대로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공항 국책 사업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